수학의 낭자시네. 네, 안녕하세요. 수학의 원장 백학수입니다. 네, 방금까지 여기서 카메라 찍다 왔고요. 네. 여기서 보니까 이제 막 이게 보여요. 앞에서 열심히 막 들으시고 적으시고 사진 찍으시는 분하고 뒤에서 약간 딴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보이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9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설명회를. 그래서 조금 힘든데 제가 마무리 한 15분 정도만 빨리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오늘 힘든 시간 여기 오셨는데 좀 얻어 가시나요? 좀 많이 배우시고 얻어 가시나요? 네네,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를 드려야 되는데 뭘 드릴까 이제 고민을 했어요. 저는 15분 동안 뭘 얻어 가실 수 있게 고민을 해봤더니 아이들을 혼내는 방법? 네, 그런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고1 학부모님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전화를 하고 원장님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이실 것 같아요? 저한테 전화해서 막 얘기를 하세요. 문자를 보내서 막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좀 혼내주세요. 그래요. 아 진짜예요. 얘가 고등학교 가더니 이제 내 말 듣지도 않아요. 막 말하면 싸움만 나고 그러니까 좀 선생님이 혼내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전화 받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또 혼내고 혼내다 보니까 제가 혼내는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혼내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험 중간고사 결과가 나왔고 어머니 보시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점수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험 끝났다고 애들 이제 삥삥 막 쳐놀고 있고, 그렇죠? 뭐 어린이도 아닌 주제에 어린이랑 놀고 있고. 그래서 일주일을 놀았는데 이번 주도 아직 놀라 그러고, 맞죠? 네, 그래서 너 한번 건수 잡혀라, 그지? 한번 날 잡아서 내가 혼내자 이러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혼내는 방법을 얘기를 할 건데 이 시험 성적을 가지고 혼내는 방법은 기준을 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 시험 봤어? 점수 이거야? 왜 이거밖에 안 나와? 라고 혼내면은 그건 싸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도 이제 고등학생인데 자기가 혼나는 이유를 이해를 해야 고쳐지는 거잖아요. 화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세요. 시험 문제가 어려웠어요. 어려운 문제를 아이가 틀렸어요. 그럼 혼내셔야 돼요?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아이가 시험 못 보고 그 문제가 틀렸어요. 그러면은 격려를 해야죠. 격려를. 너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못 봤지만 다음에는 여기까지 준비해서 시험 잘 보자. 해야 되는 거고. 뭘 혼내야 돼요? 준비를 덜 해가지고 혹은 실수를 해가지고 틀린 것들 이거 혼내야죠. 따끔하게 다시 실수하지 마! 이렇게 혼내야죠. 맞죠? 그래서 이걸 좀 구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학교별로 빨리 가야죠. 빨리. 자, 여기에 순서가 맞습니다. 장기고기 좀 장기고 여기 보니까 장기고가 지금 반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장기고가 좀 이번에 악명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집 보기는 이제 한 문제 다 스캔해갖고 다 따왔고요. 이게 어떤 문제에서 나온지 다 저희가 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설명일 때문에 만든 것도 있는데 이게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때문에 한 거예요. 저희들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시험 대비가 교과서 변형, 필드 변형이 형 잘 나와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학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변형 문제를 만들고 프린트를 가지고 변형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다 이제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 변형이 이렇게 돼서 나왔잖아요. 를 하나씩 다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전을 해야 돼요. 선생님들도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변형 문제를 조금 더 정확도 있게, 그죠? 적중력 있게 만드는 작업을 하려고 한 문제 한 문제 다 분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자기 보면요. 수업 문제 나왔습니다. 네, 문학 수업 문제고요. 자, 딱 반 가르세요. 반 10문제. 맞죠? 그 다음에 반 갈라서 10문제. 보이시죠? 그래서 장기고는 중학교 성적이 중학교 때 90점 정도 나오는 친구면 이번 성적은 50점 나오면 정상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왜냐하면 성실하게 맞을 수 있는 문제는 반밖에 안 돼요. 50점이에요. 나머지는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어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혼낼 건데 장기고 50점 혼내는 거 고민하셔야 돼요. 야, 이 50점이 막 든 점수야. 내가 힘들게 하고까지 보내고 다 해주는데 50점이 이러시면 안 된다. 원래 장기고 시험,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그래서 이번 시험은 50점 나오는 게 보통 90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 중학교 때 100점 항상 나왔다 이 친구들이 한 70에서 75 정도 사이라고 볼 것 같고요. 물론 80점 나오는 친구도 있고 90점대 나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까지 올라간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들은 사실 이제 심화 문제를 많이 풀었냐 하고 그 다음에 수학적 재능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고 이번 시험은 정말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점수 50점. 그리고 그 이유는 다 재능 가지고 만들어진 점수.
얼마큼 어려운 거죠. 그리고 90점대 이상에 나온 친구들은 그냥 잘하는 애 이렇게 보셔야 돼요. 머리 좋은 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출제 범위는 이제 교과서 변형, 학교 프린트, 모의고사 변형에서도 20문제인데 사실 모의고사 변형은 이게 교과서에 있는 모의고사를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교과서에서 따놓은 거고 이거를 변형한 거기 때문에 네, 교과서 변형으로 봐도 되고 모의고사 변형으로 봐도 돼요. 그래서 교과서 비상교과서입니다. 좀 어렵고요. 어려운 문제를 더 어렵게 변형해서 문제를 많이 냈고요. 이게 좀 아쉬워요. 학교 프린트.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 문제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되게 어려운 것만 골라서 학교 프린트를 만들어줘요. 근데 거기서 3문항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를 많이 준비한 친구는 오히려 점수가 낮게 나왔을 수 있어요. 근데 이 3개가 다 킬러 문제예요. 그러니까 객관식 마지막 2문제, 서술형 마지막 1문제. 그래서 배웠는데, 분명히 다 배웠는데 간신히 이해를 했는데 이거를 또 변형하니까 틀린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장기고입니다. 장기고는 이번 시험 어려웠고요. 보통 장기고 패턴은 중간 어려우면 기말 쉽게 됩니다. 기말 쉽게 돼서 좀 몰려줘요. 그래서 시험 50점 나왔다. 일단 성실하게 공부한 거예요. 한 거고 이 부분을 잘 격려해서 그 다음에 더 맞아보자. 그리고 다음 패턴이 이제 이게 더 늘어날 거예요. 한 60점 이상은 요 점수대로 만들어줄 거고 나머지 이 부분을 네. 90점은 역시 쉽진 않을 것 같고 한 80점까지는 충분히 네, 격려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점수일 것 같습니다. 장기고입니다. 장기고는 50점 혼내지 마세요. 네, 혼내지 마세요. 다음 넘어갈게요. 은혜로 갑니다. 은혜로. 자, 차이 보이시나요? 자, 장기고 이 급병한 두 개라서 보세요. 장기고 이 50점이라고 했잖아요. 50점. 맞죠? 문양고 볼게요.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게 어려웠어요. 내용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문양고는 80점까지 나와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중학교 때 90점 정도 나오는 친구가 보통 중학교 때 실수를 1개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맞을 만한 문제가 80점까지는 유지가 돼야 되고 1개 정도 실수하면 75점. 이해되시죠? 그게 되는 게 정상인 거고 나머지 문제는 조금 어려운 건 있어요. 그러니까 문양고 보시면은 23문항 중에서 교과서 변형이 지금 22문항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 맨 마지막에 서술형 한 문제만 모의고사 문제에서 숫자 바꿔서 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교과서 변형 문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90점 정도 맞는 중학교 90점 정도가 75점, 그러니까 80점인데 하나 실수 75점까지가 정상인 거고요. 문양고에서 50점 나왔다. 이거 처음 맞아야 돼요. 이거 진짜 혼내죠. 그러니까 물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너무 안 했는데 그래도 정신 차리고 해서 50까지 만들었어요. 그럼 경쟁적인 게 맞는데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70점대는 나와야 돼요. 그죠? 80점 실점도 나와야지 나오는 거고 문양고는 50점 나오면 매우 혼내시고요. 제1고 할게요. 제1고가 이제 문양고랑 비슷한데 결이 좀 달라요. 보세요. 문양고도 결국 상하고 피상하면 4문제 나오거든요. 그죠? 80점 만들어지는 거고 제1고도 상하고 이제 킬러 문제 하면 4문제 만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스타일 비슷해 보이는데 제1고는 약간 결이 다른 게 문제 하나하나가 문양고보다 다 시간이 조금씩 더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50분 동안 푸는 문제잖아요. 50분 동안. 맞죠? 19문제. 이제 20문항으로 치면 한 문당 2분 30초 풀 건데 이게 계산이 좀만 길어져도 이게 누적되면 되게 타격이 커요. 그래서 계산이 좀 걸렸고 그 다음에 문제 배열이 좀 제1고가 나빴어요. 그러니까 수능 스타일은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쫙 풀다가 킬러 문제 자리가 있어요. 객관식 마지막, 호흡가, 중간식 맨 마지막. 이게 킬러 문제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피하면서 나머지를 하면 되는 건데 문양고도 그렇게 됐고 문양고도 맨 마지막 킬러 문제. 장기고도 그렇게 됐어요. 장기고도 어려운 킬러 문제가 나와서 그렇지 객관식 뒤에 2-3개, 그 다음에 맨 뒤에 서술형 4 이렇게 해서 각각 됐거든요. 근데 제1고만 이걸 사이에 껴놨어요. 어려운 문제를. 킬러 문제가 뒤에 있는 게 껴놓으면은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풀다가 여기에 몇 겹을 내면은 거기서 시간을 이제 한 3분, 4분 이렇게만 끌어버려도 되게 촉박해져요. 아이가 3분, 4분을 투자했는데 못 풀었어. 그럼 그 다음 또 넘어가야 되는데 애들이 또 이거 나올 것 같아 이러면 시간 다 뺏기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양고도 사실 시험 난이도만 보면은 한 65점. 그러니까 중학교 때 90점 맞았던 친구들이 중학교 제1고 시험으로는 한 65점에서 70점 사이가 나오는 게 정상이고요. 이해되시죠? 그래도 만약에 그것보다 낮게 나왔으면 문제 배열에서 꼬여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되시죠? 그리고 역시 이제 변형 문제 보면은 교과서 변형 나왔고
여기도 프린트가 있습니다. 프린트 변형. 그리고 기출 변형이 했는데 어차피 프린트 변형 문제여서 그래서 모의고사 변형은 아예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 교과서랑 프린트 외에 다음 바깥에서 나온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고도 65점 정도에서 70점까지는 일단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정도 점수에서는 혼내는 것보다는 격려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있죠? 그래서 이게 제일 고문서이고요. 자, 넘어가서 자 기말고사 내용입니다. 기말고사 내용인데 일단 기말고사 범위를 말씀드릴게요. 네, 기말고사 범위가 그 여러 가지 부동식 있고요. 나이도 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간하고 이어져요. 그러니까 2차 함수, 2차 방정식,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 이거 여러 가지 부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파트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중간이 어려우면 이거 당연히 또 어려워집니다. 어려운 파트고 나머지 세 파트는 도형 파트입니다. 점, 직선, 원. 그래서 도형 부분이 약한 친구들은 이 뒷부분 좀 힘들 수 있고요. 그나마 점과 직선은 이제 좀 공식이 많지 않으니까 외워볼만 한데 원은 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시간 배분을, 남아있는 공부 시간 배분을 여러 가지 부동식 파트 하고 그다음에 원의 방정식 파트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고는 여러 가지 방정식 들어갑니다. 네, 여러 가지 방정식 추가해서 5단원 보시면 되고 문양고는 딱 이렇게 내놔도 나올 것 같고 제일고는 이 뒤에 도형의 이동까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별 대입 방법 설명드리는데 사실 아까 분석 자료 보면 답은 나와요. 분석 자료 보면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냥 막연히 어려운 문제 많이 돌릴 거냐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가 교과서 변형이에요. 교과서 변형, 교과서 변형, 교과서 변형이에요. 이게 1순위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푸는데 이 교과서를요 주고 또 주고 또 주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왜 들어요? 답을 외워서 쓰잖아요. 답을 외워서 쓰지 말라 그래도 답을 외워서 쓰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줄 쓰잖아요. 답 외우지 않게.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교과서 변형을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고요. 문양고는 비상교과서, 교과서 어려운 데다가 다른 프린트를 안 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과서 변형하고 그 외의 문제집에서는 대표 문항들, 나올 만한 유형들을 잡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기고는 교과서 변형을 한 다음에 학교 프린트 변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애매한 게 아까 봤잖아요. 학교 프린트 몇 문제 나왔다고요? 3문제예요. 더럽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만 모아서 해요. 어려운 것만 다 모아갖고 그걸 이렇게 줘요. 그러면 그거를 어려운 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거기서 3문제 나와요. 맞죠? 그것도 킬러 문제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장기고에서 1등급, 2등급까지는 프린트 변형도 달달 외우셔야 돼요. 외우게 프린트 만들고 프린트 변형해서 달달 외우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술형, 문양고 서술형 없습니다. 장기고하고 제일고도 서술형 있습니다. 서술형 준비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고난이도까지. 그래서 이게 말은 참 이런데 이게 있잖아요. 맞죠? 이게 다 시키면 좋은데 이렇게 가서 여기쯤 가면 이제 이거 날아가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는 속도가 있고요. 저장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많이 시키면은 요 앞부분을 까먹어요. 그래서 요 고난이도 장기고는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장기고니까 어려운 데 나올 거고 어려운 데 나올 거고 그냥 또 하자라고 하지 마시고요. 요 부분이 확실히 되는 친구들만 고난이도를 시켜서 1등을 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 대비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끝이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실 말씀 있어요? 네. 그래서 시험이 지금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이고 다음 기말고사가 6월 마지막 주에 모든 학교가 몰려있어요. 이번 주 포함하면 7주입니다. 이번 주 포함하면 7주고요. 아직까지 애들이 정신없이 놀고 있고, 그죠? 그래서 오늘 가셔서 야 공부해!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요. 근데 좀 얘기 좋게 야 7주 남았어. 7주 남았는데 너희가 중간고사가 성적이 이렇지 않니? 그러니까 7주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기말고사까지 해서 한번 등급 만회해보자 이렇게 한번 좋게 얘기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전화하세요. 네, 전화하시면 제가 혼내드릴게요. 제가 한 번씩 불러서 혼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2022학년도죠. 네, 고1 1학기 중간고사 기출 분석 설명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내는 담당이시군요. 네. 근데 오늘 듣고 잘못 얘기하면 엄마 그런 데 다니지 마.